치아는 이제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내려앉으시죠? 아직 잘 쓰고 있는 치아인데 당장 뭐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정말 이 뽑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발치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 한켠에서는 살릴 수만 있으면 정말 살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 역시 진료실에서 그 마음을 매일 마주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어디부터서는 사실 무리인지 솔직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자연치아를 가능한 살리려고 할까요? 자연치아, 즉 내 본래 치아가 좋다는 말은 막연한 감정이나 고집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연치아에는 치주인대라는 구조가 있어요. 이 치주인대는 씹는 힘을 완충해주고 미세한 압력과 촉감을 뇌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자연치아는 씹는 감각이 섬세하고 힘을 분산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면 임플란트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 구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형태입니다. 자연 치아는 뿌리가 넓게 퍼져 있어서 치아 사이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지만 임플란트는 구조적으로 음식물이 끼기 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살릴 수만 있다면 자연 치아를 우선적으로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자연 치아를 살리는 방법이 바로 신경치료, 정확히 말하면 근간치료입니다. 충치나 균이 치아 안쪽 신경까지 들어갔을 때 감염된 신경과 혈관을 제거하면 치아는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치아 안 구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잔가지 통로에 세균이 남아있으면 염증은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야 하고요. 또 요즘은 현미경을 이용하거나 MTA 같은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신경치료를 하는 기법들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발치했던 치아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근단 절제술이 있어요. 신경치료를 이미 잘 받았는데도 뿌리 끝에 염증이나 물혹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치료가 치근단 절제술입니다. 잇몸을 통해 병변 부위로 직접 접근해서요. 문제가 되는 뿌리 끝과 염증만 제거하고 치아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앞니에서는 특히 성공률이 높고요. 어금니도 위치와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염증의 원인이 치아 끝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굳이 전체 치아를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특히 트랙이라고 하죠. 미세하게 금이 간 치아, 치아에 금이 갔다고 해서 무조건 발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의 깊이나 방향에 따라서 신경치료와 크라운으로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일부 경우에는 치아를 잠시 빼내서 문제 부위를 치료한 뒤 다시 심는 재식술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가 깨지거나 금간 이유가 외상이라면요. 부러지거나 빠진 치아도 초기 대응만 잘하면 살릴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외상 치아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경험 있는 의료진에게 빠르게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으로 교합을 조정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외상성 교합이라고 해서요. 치아에 계속해서 무리가 갈 경우에 치주인대에 많은 힘이 가고 치주인대 공간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통증과 동요도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치아에 물리는 교합을 조금만 조정을 해줘도 다시 금방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치아가 흔들린다고 발치하는 것은 아니고 왜 치아가 흔들리는지 그 치아의 교합 상태를 확인해 보고 교합을 조정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자, 치아가 문제인가, 잇몸이나 뼈가 문제인가. 중요한 기준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치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잇몸이나 잇몸뼈의 문제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아가 원인인 경우에는 살려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 치아에 문제가 된 부분만 해결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잇몸뼈 전체가 원인인 경우, 또 그것이 너무 만성으로 진행돼서 뼈가 많이 손상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이미 잇몸뼈가 많이 녹아있고 심한 치주 질환이 원인이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결과가 좋지 않거든요. 치과에서는 흔히 치아가 흔들리는 정도를 동요도라고 하는데요. 1도, 2도, 3도 동요도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3도 동요도가 된다면 정말 손을 흔들었을 때 거의 뭐 뽑힐 것 같은 치아거든요. 예후가 좋지 않아요. 주변 뼈까지 같이 녹이기 때문이에요. 또 환자분들께서는 옆에 치아랑 철사로 연결해서 좀 더 쓸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3도 동요도가 됐다는 얘기는 주변 치아들도 다 좋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치아에다가 연결을 해서 스플린트를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옆에 치아까지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발치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치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자연 치아는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살릴 수 있다면 살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치아를 뽑는 게 제 전공이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치아를 뽑는 걸 굉장히 잘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저한테도 치아를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치아를 무조건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치과 의사 선생님 입에서 발치 이야기가 나왔다면 왜 발치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치아가 원인이어서 생긴 것인지, 발치의 원인이 치아인지, 아니면 잇몸 혹은 잇몸뼈인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깊은 상담을 해보는 것이죠. 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연치아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분 좋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 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